네,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문제 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 후반에 경제사회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돼서 나오는지 실제 기출문제를 볼 텐데요. 1번 먼저 볼게요. 밑줄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고를게요. 옳은 거. 이 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힌트 바로 나오고 있죠.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선되고 실시됐었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충청도와 전라도로 확대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충청도에서 그럼 확대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납, 특산물, 토산물에 대한 어떤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돼서 제한돼서 조금씩 확대돼 가지고 시행됐었던 이 수취제도, 이 법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여러분들은 대동법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것은 호포제라고 합니다. 호포제는 조금 더 나중 시기에 등장을 하죠. 요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나오는 거라. 그리고 1결당 쌀 4두에서 6두로 납부액을 고정하는 것은 인조가 전세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일단 개선하려고 했었던 분야가 조금 달라요.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거는 공법의 하나인 전분 6등법이죠. 땅을 6단계로 나누는 거죠.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그러니까 명예직에 대한 포를 징수하는 거. 이건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거였죠. 요거는 균역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영조가 했었던 균역법이랑 관련이 있고요. 특산물 대신에 쌀, 배, 동전 등 일반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거를 납부를 하게 했다. 네, 요게 대동법이죠. 5번입니다. 정답 5번이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김육의 초상화다. 이 사람은 이거 시행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힌트 나오죠. 각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난 방납의 폐단을 막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됐다라고 나옵니다. 방납의 폐단, 방납업자의 폐단, 특산물, 네, 이것도 대동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거는 호포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었다. 요거 이 전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었던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균역법이랑 관련된 거고요. 일단 여러분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취제도 중에서도 공납을 개선하려고 만든 거예요. 공납. 근데 여기에 나오는 호포제 같은 거는 군역이죠. 군역. 군역을 개선하는 거였고 영정법 같은 경우는 수취제도 중에서 종류가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전세를 개선하는 거고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거 방금 제가 균역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군포, 군역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종류가 조금 다르죠.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요게 대동법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요거를 원래는 특산물 중에서는 물건도 있을 것인데 이제 이거를 다 똑같은 걸로 걷게 되니까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걸 구매하는 대리업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게 공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이 되는 거죠. 공인. 정답은 4번으로 우선 찾아주시고 자, 5번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땅 좀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내라고 하는 걸로 마이너스를 채웠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역법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자, 여기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을 하라. 두 필을 했다가 한 필만 걷는 걸로 시행을 하죠.
경들은 한 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 왕은 아마도 영조입니다. 영조가 시행했었던 균역법이죠. 기존에 2필씩 얻었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거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 대책을 강구해 라고 나오고 있죠. 네, 그 대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거는 토지제도 한참 앞으로 가서 조선 전기 부분에서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 주면서 이것도 폐지하죠. 세습되는 땅 폐지하죠. 이거 한참 앞선 시기의 일이고, 토지 1결당 미곡 12도를 부과하는 거는 대동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동법. 양전 사업을 시행해서 지계, 현대적인 근대적인 지계를 발급한 거는 고종 시기로 넘어와야 되는 거고요. 풍흉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는 거, 이거는 연분구등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세종식이 만들어졌었던 이 공법의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연도의 그 해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세분해서 나누어서 차등으로 받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장세, 염세 등을 일종의 잡세 같은 거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채우려는 시도를 했었죠.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세금 더 내, 지주들에게 부과하는 결작이라는 게 있었고, 일종의 명예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이 군포를 받는 선무군감포도 있었고, 이렇게 어장세나 염세 같은 여러 가지 기타 잡세를 받아서 충당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요게 균역법이랑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제 상황, 여러분들 여기 화면이 조금 가려지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좀 봐주세요. 초량으로 외관을 이전한다. 이게 외라고 하는 건 일본과 어떤 무역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량이 나옵니다. 초량.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허했다. 자, 국교가 제한되었다. 기후약조 이후에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이 뭐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초량으로 이전을 했다. 이 초량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은 조선 후반에 나왔었던 대일 무역을 담당했었던 장소군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연포라고 나오면은 조선 전기이고 초량 외관이 나오면 조선 후기이고, 이런 식으로 시기마다 무역을 담당했었던 장소 이름이 조금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 게 좀 수월하시겠죠. 자, 초량으로 외관을 이전한다. 조선 후기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금속 화폐인 건원 중보가 주조되었다. 거의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성종 때 최초의 금속 화폐 건원 중보가 주조됐었죠. 이건 고려시대고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는 거, 솔빈부는 발해입니다. 발해. 담배, 고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는 거, 이것이 조선시대 후반이죠. 3번이 우선 답이고,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당항성이 번성하는 거, 요거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무역항이죠.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요 경시서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기까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3번만 답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3번. 다음 페이지에 5번 볼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옳지 않은 거.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에 시전상인의, 힌트 나오네요.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네. 나도 들었네. 다만 유기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하더군. 유기전은 꼭 필요한 6개의 시전이죠. 종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하나의 상품 품목을 다루는 건데 여기에 권한은 유지를 해주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시킨 겁니다. 금난 정권을 철폐하라. 정조가 실시했었던 신해통공의 내용입니다. 정조는 조선시대 후반에 있었던 임금이 되겠죠. 자, 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고액 화폐인 활구가 주조되었다. 활구는 은병이라고도 하죠. 작은 표주박처럼 생긴 이 은화폐였습니다.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답이 바로 1번으로 나오는데 우선 다른 오답들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담배와 면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된 거 조선시대 후반? 맞죠? 조선 후기?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죠.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네, 전문 경영자, 일종의 CEO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정답은 1번 고려시대 것으로 언급된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에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꾀한다. 그러니까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행렬에 낑겨 들어가는 행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따로 하는 무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책문후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본래 목적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었지만 나라와 나라끼리 교류를 하는 행렬에 끼어 들어가서 나중에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문으로 나가서 하는 이런 부가적인 무역 활동을 책문후시라고 한다. 요런 거가 활성화됐었던 어떤 시기는 조선시대 후반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게요. 조선 후기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글 소설이 또 유행하게 되면서 전기수들이 한글 소설을 읽어주게 되죠. 시장에서. 병란도에서 교육하는 송나라의 상인. 이거 갑자기 시기가 너무 앞으로 땡겨가죠. 요거 혼자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네요. 2번으로 우선은 잡아주시고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들이 시사를 따로 조직해서 시낭송하고 시도 짓는 활동을 하죠. 후반에 조선시대 후반에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대동법 때문에 공인이 생깁니다.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덕대의 등장, 조선시대 후반의 내용이 맞습니다. 정답은 혼자서 다른 시기로 들어가 있는 2번이 되고요.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 말해볼까요? 개성상인인 가는 사계치부법이라는 회계법을 고안했다. 오늘날의 복식 부기 같은 건데, 복식회계법 같은 건데, 자, 개성상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사계치부법이라는 독특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성의 송상입니다. 송상. 그리고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이에요.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물길이 한강으로 통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거둔 곡식이나 무거운 물자를 운반하기 편했던 거겠죠. 네, 뭐 이거를 필두로 성장했었던 요 상인들은 경강상인입니다. 경강상인. 그래서 강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적절하게 연결된 거 고르면 되겠죠. 골라보겠습니다. 가는 송상인데 해상 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이건 송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부상입니다. 보부상에 대한 설명이고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우선 정답이고요. 3번 책문후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경강상인은 책문후시랑 이제 관계없죠. 요거는 대청무역을 주도했었던 거는 송상이나 만상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죠. 금난 정권을 행사해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이거는 시전 상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했다. 두 가지 모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송상과 연결되는 2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겠죠. 2번으로 정답 찾을게요. 자, 8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송파장에서 산대 놀이를 봤는데 탈을 쓴 놀이꾼들의 춤과 소리가 신명나더군. 이 사람들 보부상 같죠? 보침 들고 있네요. 나도 봤네. 송파 나루를 순시하던 수어청의 병사들도 흥겹게 보고 있더군. 이것도 2차 힌트인데 조선시대 후반에 있었던 조선 후기 5군영 중에 하나예요. 수어청이. 그리고 송파 장의 시장에서 일종의 탈춤을 본 거잖아요. 어떤 공연을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었던 시기는 조선시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게요. 담배와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었다. 맞는 얘기?
경기 지역에 하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정말 낯선 단어가 나오죠.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과전법이 실시가 된 거는 고려 말기입니다. 신진사대부가 본격적인 개국 이전에 경제적인 어떤 걸 충당해 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과전법을 실시를 하고 경제 기반을 확충을 한 다음에 조선이 개국되죠. 고려 말기 상황입니다. 2번이 혼자서 동떨어져 있고요. 국경지대에서 계시무역과 호시무역이 이루어졌다. 맞는 얘기.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을 했고요.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혼자 고려 말기로 넘어가 있네요. 정답 2번이고. 네,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9번. 다음은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얼마 전 종로의 연초가게에서 어떤 전기수가 영웅소설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주인공인 임경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대목을 듣고 한 사람이 흥분해서 전기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네. 전기수가 이제 이런 거 한글 소설 읽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소설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군. 근데 이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한글 소설을 읽으려고 가산 탕진하는 사람도 많대. 요게 지금으로 치면은 게임이나 집에서 막 이런 그런 영화나 이런 것만 보다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랑 같이 비견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후반의 일이 되겠고요. 이 전기수가 실제로 살해당하는 이런 사건들 실록에 몇 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얘기를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악역으로 오인을 받고 칼에 찔려서 죽인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죠.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여러분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성종 때 처음으로 우리가 주조했었던 금속 화폐가 되겠고요. 요거 혼자 시대가 뜨죠. 우선 답이 1번인데 1번이에요. 건원중보의 주조.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 재배되죠. 맞는 거는 그냥 칠게요. 구황작물이 재배되고 독점적인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해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자주 서게 됩니다. 송상과 만상 등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런 거상들이 또 생겨나게 되죠. 거상이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상들의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답은 혼자 고려시대로 들어가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향은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면서 여기 신향이 나오죠. 구향과 마찰을 빚고 있던 중 주자의 초상화가 비해졌자 신향은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 봐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시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거 지금 신향과 구향으로 대변되는 어떤 향촌 계층들의 이 마찰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요렇게 신향과 구향이 등장해가지고 나오는 요 시기의 이런 트러블의 문제는 조선시대 후반에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죠. 요걸로 적절한 거, 요 조선시대 후반,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연포 외관의 교역은 조선 초반입니다. 조선 초반이기 때문에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 시사에서 문예 활동을 하는 역관, 시사, 일단 중인들, 역관 중인이죠. 중인들이 돈과 세력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이 없는 거를 다 지워버릴게요. 우선은 니은이 없는 5번과 2번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시전의 상횡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이거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전기까지 있었습니다. 경시서라는 게 있었고 잘 모르겠으면 나머지 거 하나 더 볼게요.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 상평통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엽전입니다. 이 엽전이 대대적으로 유통돼 가지고 쓰이기 시작한 거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숙종 이후로 넘어가거든요.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니은과 리을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시기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니까 후기까지 오지 않죠.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이게 3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신분,
이 책은 요 신분 출신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의 행적기로 위학 문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했다.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를 조직하는 등 문예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항에 묻혀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사를 조직했었던 집단은 중인입니다. 중인. 중인 신분을 찾으면 되겠죠. 중인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겠습니다. 매매와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입니다. 노비. 이건 노비고요.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다 노비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건 노비고 공장 안에 등록돼서 수공업 제품 생산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수공업자들입니다. 수공업자죠. 상인이죠. 생산을 담당하는 거를 맡은 사람들. 이거는 이 중인들이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식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이거는 그냥 직급 자체를 식량역천이라고 하고요. 가령 뭐 이렇게 노 젓는 사람들 있죠. 노 젓는 사람이랑 그 봉수대에서 봉화 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신분은 그냥 일반인인데 너무 하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입니다.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역을 담당할 뿐 실제로 노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양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인도 아니고 관직 진출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청운동을 전개하였다. 맞습니다. 중인들이 실제로 중요한 요직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신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5번으로 답을 체크할게요. 자, 12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을충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 이 신분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첩 소생은 손자 때에 가서 허용하고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첩이 나오네요. 양첩 소생, 천첩 초생은 중손 때에 가서 허용하며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요직은 허용하되 청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임금님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교하신 대로 재능에 따라 의망하여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첩과 천첩이 나오네요. 첩의 자식. 네, 이 신분은 서얼이 되겠습니다. 서얼. 서얼도 서자와 얼자가 있는데 양첩의 소생이 서자, 천첩의 소생이 얼자가 되겠습니다.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서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임금 때에 요거를 풀어주고 이 사람들도 등용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임금의 제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정조 때 한번 풀어준 적이 있었죠. 여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척과 양수척으로 불렸다. 이거는 백정입니다. 이건 천민이죠. 기억은 아니에요. 기억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고 수차례 통청운동 전개했었죠. 전개했습니다. 규장각의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등용됐죠.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된 사람들, 정조 때 들어간 사람들,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라는 훗날의 실학자로 이름을 알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니은 디귿이 이미 나왔지만 나머지 하나 볼게요. 차별철폐를 위해서 조선형평사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조금 더 뒤시기에 나오긴 하지만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을 없애려고 벌어진 운동이었죠. 요거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네요. 리을도 아니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 3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선 후기인 거를 나타내고 그 시기인 걸 먼저 알아낸 다음에 요 시기에 맞는 거를 골라라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부가적인 자료를 보면 이게 조선 전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를 많이 보여주는데 압도적으로 이런 사회상의 모습을 추정하라고 내는 문제들은 주로 후반부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랑 비교했을 때 조선 후반의 내용이 너무나 변화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변화상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대략적인 분위기를 먼저 머리에 넣어주시고 경제나 사회적인 부분에 그리고 이게 문화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은 선상 안에서 보시면서 특징을 정리를 해두시면은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와 사회 파트에 이어서 조선 후반에 이거랑 연결해서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화 부분 파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